스픽스 대구의 부동산 프로그램 땅 짓건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각종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대구 부동산 질문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경아님 모시고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카더라 이런 소문에 대한 질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네, 첫 질문은 북구 거주자분이신데요. 올해 전세가 만기되면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5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성동 서한 이담 고려하고 있고요. 사전 점검 때 한번 들어가 보고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도 가깝고 마이너스 피도 적정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플랫폼에는 고성동 서한 이담 관련 글밖에 없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별로라면 청라언덕 준신축 4억 원대 아파트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오페라 센텀파크 서한 이다음은 417세대로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세권 단지에 3호선 북구청역 도보 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북구 생활권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오페라 센텀파크 서한 이다음이라는 신축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에 또 고성동에서 고성동 4총사 위치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입지적으로는 중구의 청라 남산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신축 4억 원대의 청라 언덕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질문은 방금 말씀해주신 청라 남산이 있는 중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로에서는 사실 도원 힐스테이트 센터를만 보였는데 대구역 힐스테이트도 좋아 보여서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대구역 힐스부터 동성로 쪽까지 올라가 보니까 상권 등 입지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임장 다녀보니 태평로라고는 하지만 고성동과 도원동은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도원힐스와 대구힐스 입지가 나뉜다고 생각이 들어서 투자용으로 5년 뒤를 바라봤을 때 어디가 좋을까요? 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과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두 단지 모두 태평로에서 좋은 아파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이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 72대 1,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53대 1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경쟁률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현재에도 고층은 마피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격 방어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초등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쪽이 조금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창초등학교와 수창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종로 M스쿨이 입점 예정이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가리는 것 없이 영구 전망에 위치하게 되고 시내 생활권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상승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단지 모두 훌륭한 단지여서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아마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재미있는 질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구 이야기인데요. 원래 남구가 부촌이었다고 하는데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산 아래쪽이었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현재 부촌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앞산 부촌은 대명 구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7080 시대의 부촌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 전원주택이 부의 상징이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화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남구에서는 레미안 웰리스트가 부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로 대두가 되었었죠. 현재는 남구에서 수성 동일 하이빌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구 효목동에 나 있는 아파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지금 잡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니면 완공 후에 가격 조정 분위기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동대구의 프루지오 브리센트는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는 단지입니다. 794세대이고 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후이자인데 중도금 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효목동까지 현재 분위기가 퍼지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 정도 총 매매 가격이면 다른 입지를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해당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인데 그 후이자 금리가 7%라면 굉장히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좀 시행시공사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만 미분양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자 금리를 낮추거나 이자를 좀 지원해주는 방향들이 되어야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질문자분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성구 질문입니다. 범어 에일리넷들 고층 33평형이 9억 5천만 원에 판매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니까 도시철도 4호선이 엑스코선 관련된 글이 많더라고요.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엑스코선 될 때까지 기다리면 승자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 아파트들이 달리네요. 후덜덜 이런 글을 달려주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 2주 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로는 안 올라오네요. 이거는 대경아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머 에일리넷들 2021년 3월에 준공된 719세대 중대형 대단지라고 하겠습니다. 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단지라고 보여지고요. 댓글에 달린 것처럼 4호선이 있기 때문에 동대구역과의 인접성 역시 추후에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성구의 메인 입지 귀한 신축은 언제나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층 호가가 8억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실제 거래는 8억 중반에서 9억 정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한 달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실거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KB 시세가 현재 8억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건 9억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 이론 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반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9억 아래에는 비교적으로 쉽게 가격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4%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질문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만한 질문이라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실거주에 관련된 부동산 정책 문의인데요.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에 거주 중이고 1주택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2년 실거주해야 하는지 아님 보유만 하고 전세를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9년 5월 무순위 분양 당시 1주택자였는데 다음 해인 6월에 매도를 했고 조정지역 해제 후인 2022년도 9월에 잔금 그리고 같은 해인 12월에 등기를 등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규제지역 적용의 경우에는 등기 시점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유 2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잊지 마시고 규제지역 적용은 등기 시점 취득 기준입니다. 네, 요즘 워낙 그 저점을 찍고 부동산이 반등한다 이런 말도 있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자, 수성구 황금동에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달 만에 6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점은 찍었고 오를 일만 남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황금동 캐슬 골드파크 4단지 1404동의 시세와 실거래가를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작성자분 주장대로 정말 오를 일만 남았을까요? 네, 시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매가보다는 일정 반등 수준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금리 향방이 확정되어야 방향성에 조금 더 추진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질문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수성구에 계신 분인데 현금 1억 5천만 원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적금과 예금 아니면 월세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 가능한 곳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소원이시랍니다. 제가 소원을 한번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급 입지에 30년 가까운 구축 아파트 찾으시고요. 매수하신 다음에 인테리어를 싹 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세를 내놓으시면 다른 단지들보다 10만 원 이상 더 월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소원의 질문글 올리신 분이 만약에 저희 땅지권을 시청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댓글로 반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수성구 질문인데요. 자, 버머 빌리브 거래 소식이란 제목으로 로얄동 로얄층이 11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 공통된 게 정말 소문, 카더라 이런 것들인데요. 확실한 정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댓글에 상승기 지방 최고가 동네로 대구 부동산 흥행의 상징 같은 곳이죠. 이런 글도 있었고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빌리브 버머 102동 운동장 보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진짜 빌리브 버머 같은 경우는 학군 하나로 그냥 아파트 매매가를 확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동초등학교 끼고 있는 이 빌리브 버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최초로 15억을 달성했던 아주 멋진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버머 빌리브의 경우에는 현재 12억 아래에 있는 물건들이 싹 사라진 상황이고요. 현재 상급지는 계약 한 건이 체결될 때마다 5천만 원씩 뛰어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물량이 돌아야 하는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버머 빌리브나 라운 2차 같은 단지들은 경동초 하나로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가 엄청납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학구에 대한 그 열정도 굉장히 크시고요. 실제로 아이들도 집에서 책 읽는 수준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차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매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13억 이하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땅집건 Q&A 시간에서 매번 방송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아파트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범어 3동의 이편한 세상 범어인데요. 이번에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편한 세상 범어와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에 너무 고민됩니다. 이편한 세상 범어는 구축으로 향해 가지만 그래도 범어동이고, 엘폴에는 학교가 아쉽지만 신축 브랜드라서 너무나 고민됩니다.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두 곳 다 마음에 드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범어 3동 안에서 이편한 세상과 이런 다른 아파트 비교는 많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역세권인 그 황금동 신축 아파트와 비교는 처음입니다. 네, 사실 제일 솔직한 건 가격을 보는 겁니다. 이편한 세상 범어와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의 현재 가격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차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10년 차가 되어서 나오는 단지는 그리고 좀 고민될 수밖에 없고, 신축 단지는 또 선호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임장을 가보시고 그 학군과 동네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린이 회관과 4호선 그리고 황금초 배정인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와 동천초와 범어 3동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이편한 세상 범어는 각각 다른 입지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잘 임장해서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에는 워낙 부동산 정책 그리고 소문들이 많이 떠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질문 작성자께서는 스스로 팔랑귀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기존 수성구 집을 팔았는데 지금도 수성구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성구 입성 기회는 확실한데 막상 사려니 올랐고 그리고 연말에 더 떨어진다는 이런 조언도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사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책 주실 건가요? 네,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파신 분인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기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행동을 미루고 계신지 도리어 여쭤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 수성구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수성구의 찐 상급지는 애초에 특례 보금자리론과는 따로 노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내려오니까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땅집건 시간에서는 대구부동산에 올라온 질문들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공통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부동산의 소문, 카더라를 저희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땅집건 시청자분들께서도 대구부동산 관련으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땅집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